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복잡한 걸 전부 한 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오게 최대한 쉽게, 대신 핵심은 꽉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 거래가 처음이어도 손이 안 떨리게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완성되는 초보용 따라하기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연습 가능하게 풀어드릴게요. 초보분들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어디를 눌러야 주문이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기준으로 차트 열기부터 코인 고르기, 주문창 위치까지 길 잃지 않게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가로 바로 사는 법, 지정가로 가격을 걸어두는 법만 구분해도 시작은 됩니다. 그 다음에야 손절, 익절 같은 안전장치를 자연스럽게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였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이 어떤 구조였는지 과장 빼고 뼈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단타 이야기도 신화처럼만 들으면 손이 멈춥니다. 핵심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짧은 파동을 여러 번 먹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욕심을 줄이고 속도를 높인 거죠. 그 방식에서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진입 근거가 없으면 안 들어가고, 손실이 나면 빨리 접고, 수익도 조금만 챙기고 나오는 식입니다. 결국 수익은 반복해서 나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바로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가 낮으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수수료 할인도 요령이 있습니다. 같은 거래소라도 가입 경로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거나 수수료 쿠폰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를 먼저 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거래할 때도 방법이 갈립니다. 즉시 체결되는 주문은 수수료가 더 붙는 경우가 있고, 가격을 걸어두는 주문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자동으로 벌린다가 아니라 판단을 빠르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AI 단타는 대신 매매해주는 버튼이 아닙니다. AI는 내 판단을 빨리 정리해주는 비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비서를 어떻게 쓰면 수익 루틴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침에 AI로 밤사이 뉴스랑 변동성 높은 종목을 요약받고, 그 중에서 조건이 맞는 것만 추려서 매매 계획을 세우는 식입니다.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실전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가입 이벤트 $100는 연습용 실탄으로 쓰시면 딱 좋습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 넣는 감각, 롱과 숏의 움직임, 수수료가 빠지는 구조를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수를 과하게 올리면 경험이 아니라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로는 작게 천천히 한 번에 이해하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확인하시면 시간을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성공할 때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게 안 갑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확 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돈이지만 자산에 따라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숫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그만큼 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거래소로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 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5천만 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큰돈 가진 분은 몰라도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게 판을 바꿉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린다면 레버리지 없이 승부를 보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버튼 하나 차이로 수수료가 달라지고 지원 하나 차이로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실적으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자주 치는 분일수록 차이가 크게 체감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연히 해외로 눈이 가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0.055%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이수 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에서 나가는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시작부터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라서 실력이 좋아도 수수료가 높으면 절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낮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거래소 비교 기준 5가지는 괜히 고른 게 아닙니다. 수수료는 장기 체력을 결정하고 거래가 간편해야 실수로 돈을 세지 않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멘탈을 지켜주고요. 레버리지 배수와 원화 입금은 시작 장벽을 낮춥니다. 배수는 기회를 키우지만 관리가 필요하고 원화 입금이 되면 번거로운 환전 과정을 줄일 수 있어서 초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더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많이 쓸수록 유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핵심이죠.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편의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 받는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두었습니다. 글로 보는 게 더 빠르니 잠깐 들러서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까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우선 개념부터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을 잡을 때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유리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는 생각보다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면서 롱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힘들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때는 숏 관점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곧 꺾일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는 거라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려버려서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를 같이 보면 감으로만 매매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가늠하는 데 많이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걸로 지금이 확장 구간인지 과열인지 감을 잡으면 롱과 숏의 타이밍이 더 명확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유리해집니다. 결국 근거를 모아서 결정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다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 계속 깔끔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